밀리터리 뉴스와 핫영상을 콕 집어 리뷰하는 남자들. 밀콕 가이스. 네, MSG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밀리터리 핫 뉴스와 영상을 저희가 긁어 모아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밀콕 뉴스가이의 남자들 전영준 유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이 하니까 네. 상당히 젊어진 느낌이에요. 그렇죠. 핸섬 가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한 부담감이 있어요. 예, 우리가 밀리터리 가이로서 저희가 여러분께 궁금한 내용들 많이 살펴드리겠습니다. 뭐 뉴스, 많은 뭐 영상들, 아니 솔직히 막 우주마 사방에서 막 보도 자료도 보내고 막 외국에서도 뭐 헬로 미스터 유, 아이 오케이 뭐 이런 할 거 아닙니까? 저는 또 이제 벌려놓은 채널들이 많죠, 많잖아요. 많죠, 진짜. 사실 진짜 워낙 바쁘셔서 하실 수 있을까 했는데 흔쾌히 또 이렇게 또 MSG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오케이 주셨는데 저희 그 제작진의 생각은 유영원 빨아먹기입니다. 빨대 이렇게 빨대 꽂고 쪽쪽 빨아먹는 겁니다. 요즘 또 핫 이슈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출범한 거잖아요. 그렇죠. 미일 관계, 미중 관계, 한반도 안보, 우리 안보에도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최근에 그 미일 정상 간에 전화 통화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문 대통령도 지금 방송하고 있는 녹화하는 이 시점에서 통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첫 만남은 이렇게 전화로 못 통화해서 가시기죠. 그렇잖아요. 이런 분들이 정상분들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우선 미국 내 코로나 수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제 보통 전화 통화를 하죠. 뭐 일본 정부 설명에 따르면은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랑 아시아 정상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일본의 스가 총리인가요? 그분이 통화하셨다고 그래요. 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심화하면서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서 확실히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스가 총리한테 해구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력을 일본에 제공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 확장 억제란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미국이 똑같이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언급된 해구산. 해구산이라는 게 상대방이 예를 들어 우방국, 우리나라 일본에 대한 핵 공격을 하면 미국의 핵무기로 보복을 해주는 그래서 핵 도발을 억제하는 게 그게 이제 해구산이죠. 뉴클리어 무력. 플러스 확장 억제에는 그 외에 재래식 무기를 통한 미사일 방어 그리고 제이담이라든지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재래식 전력을 통한 정밀 타격 이런 것들을 포함한 걸 이제 우리가 확장 억제라고 그러는데 이제 전에도 일본에 제공할 의향을 밝혔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걸 재확인했다고 볼 수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기후 협약, 환경 문제, 기후 관련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미일이 같이 이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그러고요. 일본, 중국 간에 핫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센카쿠 의열대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 외에도 북한이 이제 일본인을 남치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전에 있었던 근데 이제 일본이 이제 그 문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그러고 또 이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그런 인식도 이제 언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이런 부분은 한미만큼 시리어스하게 얘기를 안 했다는 이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한미 동맹을 좀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여하간 간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전화 한 번 통화해서 30분 했다고 그러는데 많은 얘기를 했네요 지금. 저희 짧게 요약해도 거의 5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통역을 포함하면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국 간의 정상회담할 때 30분이다 40분, 1시간 얘기했다? 그래도 실제 얘기한 거는 절반으로 보셔야 돼요. 왜? 중간에 통역이 있기 때문에 순차 통역을 하는 경우는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 센카쿠 열도 하여튼 이쪽은 진짜 하여튼 워낙 하여튼 거기도 뉴스 엄청 나오잖아요, 센카쿠. 그렇죠. 이번에 그것도 언급이 또 빠지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미일, 일중 간에 이제 사실은 가장 첨예한 이슈가 될 것 중에 하나가 센카쿠 열도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일본 얘기 좀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본 수륙기동단 상륙 훈련 이 얘기가 언급이 됐거든요. 이 얘기 좀 살펴주세요. 지난 1월 말부터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미국의 이제 해병대 중에 30일 그 해병 원정대라는 게 있어요. 이제 MEU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오키나와 주둔하고 있는데 여기하고 일본의 수륙기동단 이건 수륙기동단은 우리 말로 하면 해병대예요. 근데 이제 일본은 원래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서
이런 공세적인 부대를 부여할 수가 없었는데 상륙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일본에 이제 2018년에 해병대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수륙기둥도 아니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뭐 섬 탈환 그런 훈련도 이제 공개를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만든 이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생각구 열도를 만약에 이제 중국이 점령한다? 그럼 거기를 어떻게 탈환할 것인가? 뭐 그런 것 등등에 대한 이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수륙기동단을 만들었고 미 해병대와 일본 그 해병대 간의 훈련이 굉장히 긴밀해지고 있다. 지난해에 처음으로 두 나라 해병대가 연합 상륙 훈련을 했어요. 오키나와에서. 그래서 이제 올해 작년에 있어 또 이제 한 건데 이 특징이 보면 도쿠형 상륙함이라고 LSD라고 그러는데 이런 상륙함 MV-22 오스프리라는 그 수직 이착륙기 있잖아요. 예, 사고도 좀 나고 좀. 이제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대역 상륙함에서 보트를 타고 해안에 상륙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 자위대도 수륙양용 장갑차를 도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활용해서 이제 훈련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일본도 이제 오스프리를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마찬가지 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작년에 이 오키나와에서 이제 본격적인 훈련하기 전에는 일본이 사실은 이게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 전에는 어디 가서 훈련했냐면 캘리포니아. 그 샌디에고 펜들턴 캠프 펜들턴이라는 데가 미 해병대의 큰 훈련장이 있는데 가서 그 당시에는 이제 오스프리가 일본이 도피하기 전이니까 미군의 오스프리라든지 수륙양용 장갑차들을 활용해서 이제 훈련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미일 간의 훈련이 이제 강화되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그 배경은 어떤 중국에 대한 견제가 이제 미일 간의 이해가 합치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훈련이 강화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이러한 이제 연합 상륙 훈련 외에 미일 간에는 다양한 훈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의 B-52 비원 폭격기하고 일본 전투기, 미국 폭격기를 일본 전투기가 호위해서 이제 하는 이제 그런 훈련도 한미 간에 사실은 이제 2018년 이후에 대규모 연합 훈련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큰 게 뭐 연대급 이상 못 하는데 반면에 이제 미일 간의 훈련은 강화되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그동안 뭐 교정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뭐 헌법이 그래서 일본 상륙 작전이 주목적인 공격형 부대 해병대를 만들지 않았다는데 아니 아베 신조 그 정부 때 그냥 만들어버리면 되는 건가요? 그냥 헌법도 있고 한데 그냥 법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헌법 개정 없이 논란이 있었죠. 논란이 있는데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그외에 이제 일본은 이제 타격 무기, 일본은 탄도미사일이 없어요. 탄도미사일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있는 게 공대함 순항 미사일 정도 함정 공격하는 그런 미사일. 방어용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전술방위 원칙에 따라서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지금은 이제 공대지 크루즈 미사일도 만들겠다. 그리고 뭐 한 미국에서 900km 되는 미사일도 도입하겠다 이런 판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위험 논란이 이제 불거지고 있죠. 다음 단계 이름 바꾸겠네. 그냥 아미 네이비 그냥 하겠는데요? 이름만 자위대지 이제 거의 군대. 일본에서는 이제 그거를 자기들이 군대도 아닌데 보이스카우트 비슷한 존재였는데 이제 정상 군대가 돼간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웃 나라에 이제 우리 많은 진짜 영향을 주고받는 중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얘기가 배치가 됐네요. 이게 이제 둥펑 26이라는 건데 DF-26. 2015년 열병식에 처음으로 공개됐어요. 대함 탄도미사일이라는 거 들어봤죠? 대함 탄도의 대표적인 게 이제 DF-21D라는 건데 그게 이제 중국이 미국 항공모함 작비해서 소위 항모킬러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거리가 2,000km 미만이 아니냐, 2,000km 안팎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그보다 훨씬 긴 새로운 대함 탄도 미사일을 만든 거예요. 최대 사거리가 한 4,000에서 5,000km 정도. 와, 거의 뭐 탄도.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 때릴 수 있냐? 괌까지 때릴 수 있어. 그래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군요. 그렇죠. 중거리고 별명이 괌킬러예요. 괌. 근데 괌킬러. 괌이 아시다시피 미국의 중요한 전략 가점이잖아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B-1, B-50, B-2 폭격기 출격하고 글로벌로 끊어가고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여차하면 괌을 때릴 수 있는 뭐 수단이 필요한데 둥폭 26이 상당히 이제 유력한 무기로 등장이 했는데 2016년 5월에 미 랜드 연구소가 이제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 예. 만약에 미중 간이 전쟁이 시작될 경우 괌 앤더슨 기지에 그 비원 비용 같은 게 배치돼서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 뭐 핵실험하고 2017년에 난리칠 때 다 그 괌 앤더슨 기지에서 출격한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국의 1차적인 타격이 될 거, 타격 대상이 됐나? 그때 이제 유력한 타격 수단이 바로 이 둥펑 26이다. 만약에 이제 괌이 타격되면 한 열흘 이상 이 작전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열흘이나요? 네. 영어로 SCMP라고 그러는데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파스라고 있어요. 네. 파스? 발음 파스가 아니고 미국의 이제 파스고 파스. 네, 과학자 연맹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지난 1월 20일 날 보고서를 냈는데 중국군이 산둥 지역의 훈련장에 항목실로인 둥펑 26을 배치를 했다. 산둥이 우리 서해에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둥반도 뭐 사실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데잖아요. 제주도보다 비행기 타면 빨리 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지역에서 둥펑 26이 배치된 건 처음이에요. 사실 둥펑 26은 그보다 남쪽 대만 근처에 이게 대만 때리긴 너무 이게 길고 리치가 길지만 여하간 그쪽에서 말씀드린 오키나와를 포함해서 괌까지 사정권에 두는 그런 용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 산둥반도에 배치가 됐다. 그리고 그 캐나다의 중국 군사 매체 중에 이제 콰나 디펜스 리브라고 아주 그쪽에서 유명한 매체가 있어요. 그 나름 중국의 속된 말로 빨대가 있는지 그때 고급 정보도 막 나중에 그래요? 보면 이제 뭐 확인되고 그런 카노아 디펜스 리뷰 그런 매체인데 여기에 이제 그 안드레이 창이라는 편집장이 중국이 이제 둥펑 26 발사대 16기를 산둥성 칭저우 지역에 배치를 했다. 이제 그런 보도를 했다고 그러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용도가 5,000km, 4,000km면 이제 물론 뭐 괌까지 때릴 수 있지만 주 목적이 이제 오키나와 그다음에 미츠람대 모항이 요코스카잖아요. 그러니까 요코스카 같은 데를 겨냥한 거다. 거기에 이제 항구도 있잖아요. 레이건 항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아니 그러면 카나 디펜스 리뷰에 레이창 편집장님은 중국에 빨대가 있는데 형님은 빨대 없습니까? 차이나는 없죠. 그쪽이 나를 좋아하겠어요? 근데 또 산둥 반도에 배치한 거 말고 이 DF-26을 또 딴 데도 배치했다면서요? 산둥반도 말고 이제 신장 그 안쪽 있죠, 중국 코룰라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발사대. 물론 다 이동식 발사대인데 바퀴가 12개 달린 이동식 발사 차량이 실려서 근데 여기 우리 저거 사진에서 그래서 물론 뭐 북한의 바퀴 뭐 22개 달린 무지막지한 ICBM보다는 훨씬 뭐 작지만 발사대를 배치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산둥은 아무래도 뭐 일본 뭐 그리고 괌까지 되는 거고 말씀하신 그 신장 거기는 내륙인데 거기는 왜 그 내륙에다가 박아놨을까요? 해안이면 아무래도 미국 미사일이든 뭐든 타격받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륙 지역이 해안보다는 안전하다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타격 수단이 중국 내륙의 목표물을 타격하려면 때리려면 예를 들어 사거리 1000km 미사일이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가급적 중국 가까이 가야 중국 내륙의 목표를 때릴 수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바꿔 얘기하면 더 안전한 거죠. 해안보다. 그 플러스해서 신장 지역이 인도하고 멀지 않잖아요. 그래. 인도 바로 위에요. 그렇죠. 중국 지도 보면 인도 위에요, 바로. 진짜 위에, 바로 위에요, 바로 위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라든지 인도양 지역. 인도양에서 작전하는 함정, 미군 함정들을 또 겨냥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인도랑 중국의 요즘 또 약간 사정이 좀 그렇죠, 여기다. 그래서 두 군데, 산둥과 그리고 뭐 신장 거기에, 거기에 이렇게 그 둥펑 26을 배치를 했군요. 다음은 오늘 상륙 얘기가 많이 나오죠. 중국도 세 번째 075형 상륙함을 진수했다. 075형 상륙함이 미국의 이제 대형 상륙함 중에 이제 와스크급이라는 게 있어요. 와스크가 그 4만 톤급이어서 중형 항모급이에요. 많이 대형 상륙함 와스프 그렇죠? 강성 상륙함이지 4만 톤급이고 거기에 이제 F-35B라든지 이런 이제 함재기들이 수십 대 탑재가 되는데 이게 비슷하게 중국판 와스프급이라고 만든 게 이 075형이에요. 중국이 함정 찍어내는 속도가 정말 장난이 아니다. 찍어낸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반실내 막 만드는데 세상이
이 공출용도 한 3마리 4만 톤쯤 되는 큰 배인데 네. 벌써 3번함이에요. 1번함이 언제 나왔냐? 2019년에 나왔어요. 예. 2번함이 그 이듬해 2020년 4월에 나왔어요. 7개월 만에, 반년 만에 나왔네요. 그리고 또 이제 3번함이 벌써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중국의 함정 찍어내는 쪽에는 대단하다. 성능은 차치하고 빨리 찍어내다가 그런지 몰라도 그때 이제 배 1번함 그러니까 저 항구에 정박했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예. 사진과 영상이 또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예. 참. 화제가 화제를 불렀나? 근데 약간 근데 미국의 이제 대형 상륙함은 이 F-35B라는 수직 이착륙기도 탑재를 하는데 예. 제트기도. 근데 아직까지 중국의 경우는 이 수직 이착륙 중국 개발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제트 전투기 탑재 가능성은 아직까지 나오는 건 없고 주로 이제 그 헬리콥터, 제트9이라든지 이런 헬리콥터 탑재기가 많이 나오고 중국이 이제 무인기를 많이 개발해요. 네. 무인 정찰기 외에 무인 전투기도 개발하는데 그리고 드론도 중국이 세요. 중국이 드론도 그러니까 진짜. 그런 예. 것들을 탑재하는 모함이 될 거다. 미래전에 대비한 상당히 무인기 모함 비슷한 걸로 만든 측면이 있다.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중국의 A2AD라는 게 이제 반접근 지역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항공모함이나 항모전단 이런 전제역에서 A2AD 이 전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 공출형도 중국의 새로운 A2AD 전력 중에 핵심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예. 밀리터리 뉴스와 핫영상을 콕 집어 리뷰하는 남자들 밀콕 가이스.